일찍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단란한 새 식구가 나오셨습니다. 예. 아유, 이경필 선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이제는 선수가 아니지만 어쨌든 2000년대 투수로서 또 프로야구계를 주름 잡았던. 벌써 은퇴하신 지 꽤 된 거죠? 꽤 됐죠. 저는 이제 은퇴한 지는 2000년대에 은퇴했고요. 그래도 KBS 천하무장 야구단 방송 이후에 또 이렇게 아침마당에 나오게 됐습니다. 네. 아니, 근데 여전히 선수 같은 탄탄한 외모를. 와, 야 이게 옷에서 가려지지 않는 그런 탄탄함이 보이세요. 예. 다 이겠는데. 네, 오늘 이렇게 가족과 함께 나오시니까 어떠세요, 기분이? 참 뭐 설레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사실 세상에 이렇게 처음 가족으로 이 아침마당에 또 이렇게 인사하게 돼서 기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좀 두려움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뭐 저도 사실 뭐 우리 이경필 선수도 잘 알고 그의 아내도 잘 알고 하는데 오늘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맞아요. 돼요. 네. 자, 오늘 이경필 씨 아내이자 또 이기준 군의 어머니로 네. 나오신 김세경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세 식구가 가끔 외출도 이렇게 하고 그러세요? 네, 저희 이제 지금은 기준이가 대학생이 돼서 많이 이제 기숙사에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 고등학교 때는 여행도 같이 많이 다니고 함께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네. 여행도 같이 많이 다녀요? 최근에 가족 여행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최근에는 이제 제주도나 강원도 숙소로 아니 좀 전에 럭키 씨가 다녀가셨는데 어떻게 우리 기준 씨가 럭키 씨보다 더 의젓해 보이네. 왜 그러지? 기준 씨도 이런 생방송은 처음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어때요? 좀 떨려요? 너무 처음인데 긴장했다, 긴장했어요. 너무 잘하고 있어 지금. 좀 긴장했긴 했지만 옆에 아빠 엄마가 계셔서 그나마 안심이 되네요. 하늘이 맺어준 특별한 인연. 그 첫 시작은요. 크리스마스에 만난 중학교 1학년의 가나 소년인 우리 기준 씨를 처음 이래 만나셨어요. 처음 만난 거예요. 지금 저희가 알기로 대학생이니까 한 6, 7년 된 그러네요. 셈이네요. 네. 동두천에 이제 그 아프리카인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문화 교회가 있었군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와이프와 함께 가서 거기서 선물도 주고 해서 이제 가자라고 해서 이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전 야구 선수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이제 기준이가 당시에 와서 저 야구 한번 배워보고 싶다. 예, 와이프한테 이제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제가 이제 포천에 선교야구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야구를 할 때 기준이를 동두천에서 태워서 포천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야구를 통해서 인연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기준 씨가 처음 먼저 가서 야구를 배우고 싶다고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때 아빠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는 그냥 아는 삼촌 처음 본 사람이어가지고 일단 저분이 야구 선수였다고 하니까 마음이 끌린 거군요. 저 이제 가나에서는 야구라는 스포츠가 아예 개발되지 않아서 처음 들어본 좀 더 스포츠여서 스포츠여서 해보고 싶었습니다. 호기심에 한번 네. 시작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네. 있었군요. 그럼 우리 어머니도 기준 씨를 봤을 때 첫인상이 아직도 기억나세요? 첫인상이 이제 교회에서 아이를 봤는데 저한테 딱 아줌마 야구는 아무나 배울 수 있어요라고 하는데 당돌하기도 한데 애가 그냥 눈이 정말 똘망똘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돌아서서 생각하니까 그 당시에 교회 아이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정말 기준이만 눈에 띄었어요. 아프리카 아이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지금 저 애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보 한번 얘기 나눠봐요.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인연이 시작되었어요. 저희가. 네. 지금은 이제 뭐 물론 대학생 성인이 됐지만 그때는 중학교 1학년 청소년의 이제 소년미도 있고 뭔가 귀여운 맛도 있는 뭐 지금 그렇다고 귀엽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네. 변의 시기에 그러면 그때 기준 씨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됐을까요? 그때는 이제 가나에서 기준이 엄마랑 여동생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동생이랑 한국에 와서 난민 신청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셋이서 네. 그래서 이제 기준이도 학교는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기준이 엄마는 학교는 어쨌든 가야 되니까 가고 있었지만 엄마한테 좀 힘이 되는 아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경제적으로. 네. 그래서
삼촌 이모 하면서 저희 집에 그때는 이제 놀러 왔어요. 주말엔 야구 배우고 한 번씩 집에 놀러 오고 그냥 같이 밥 먹고 처음에 인연은 이제 그렇게 시작된 거죠. 십성도 기준군이 좋았나 보다. 네, 너무 좋아요. 어쨌든 어린 나이에 고국을 떠나서 아주 먼 나라로 온 거 아니에요? 그래요. 맞습니다. 한국에 대한 첫 인상은 어땠어요? 한국 첫인상이 되게 좋았죠. 이제 높은 건물들도 많고 시설이 너무나 잘 돼 있고 대중교통도 너무 잘 돼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뭐가 제일 뭐 음식이나 뭐 이런 거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 있었어요? 제가 한국 음식이 중에 다 좋아하긴 한데요.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닭도리탕이나 닭볶음탕. 고등어찜 제일 좋아합니다. 이게 약간 더 매콤한 거 좋아하네. 오. 매운 어떠셨어요? 그때 야구도 좀 잘 따라오고 뭔가 마음에 드셨으니까 집에도 데려가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이제 우리 선교 야구단에 용병처럼 우리 기준을 좀 키워보고 싶어서 그런 사실 그런 마음이죠 처음에는. 그리고 기준이가 이제 뭐 부친성도 당연히 있었고 자 야구를 배우고 싶다고 하니까 내가 가르쳐 줄게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계속 삼촌 이제 조카 그런 스타일로 이제 계속 교류를 하게 됐죠. 네. 중학교 때까지는 삼촌 이모 조카입니다. 그래요. 네. 예. 그러면 언제부터 진짜 가족이 되셨는지 봤더니요. 바로 고등학교 입학 때부터 본격적으로 가족이 되어 함께 사시게 됐다고요. 이게 계기가 이제 저희 집에 왔다 갔다 할 때 할 무렵에 이제 얘가 어디까지 이 공부 학업 상태가 되어 있는지를 제가 체크를 했어요. 근데 네. 이제 지금은 컸으니까 엄마 얘기해도 되지. 근데 정말 구구단 이런 거부터 아예 이렇게 체계가 안 잡혔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그래서 없죠. 이제 네. 제 생각에는 그래도 환경만 조금 받쳐주면 우리가 뭐 이렇게 공부를 거하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건 좀 배웠으면 하는 마음에 그럼 너 이모네 집에서 고등학교까지는 좀 다녀볼 생각이 없니? 하면서 이제 기준이 가나 엄마를 설득을 했는데 또 친엄마예요. 엄마가 흔쾌히 또 알았다고 아들을 주겠다 또 막 그러셨어요. 그렇게까지.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집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네. 그때 이제 뭐 엄마 아빠 관계로 맺어진 건 아니고 네. 그냥 네. 공부를 고등학교 과정을 다니게 네. 해주기 위해서. 기준 씨 가족은 지방에 있으니까. 네, 지방에 있었고 그렇게 다니면서 고등학교 2학년 됐는데 입양을 정식으로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네, 왜냐하면 이제 얘가 그때부터 꿈이 생기고 해서 예. 네. 아니 기준 씨는 그럼 언제부터 한국 학교를 다녔던 거예요? 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요. 중1부터. 한국 학교 다니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처음엔 말도 서툴렀을 거 아니에요? 예, 처음에는 6개월 동안 학교에 다문화 학교 방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6개월 동안 한국어를 배우고 네. 이제 본격적인 이제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혹시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이 뭐 외모가 다르다고 약간 뭐 아, 떠돌리거나 좀 아니면은 뭐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 일로 이제 친한 친구들 장난식으로 많이 놀렸어요. 그러니까 워낙 친하다 보니까 네네네, 장난으로 맞습니다. 남자들은 또 뭐 짓궂게 노니까. 전반적으로 잘 대해줬던 거예요? 네, 친구들이 너무나 잘해줬어요. 지금 표정 보니까 진짜 좋은 학창 시절을 보냈던 것 다행이다. 같아요. 그럼 학교 공부할 때 제일 좋아했던 과목은 어떤 거예요? 제가 과학이 제일 좋아합니다. 진짜로요? 오, 네. 약간 아버지가 기가 막히게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도 지금 과학이라 해서 네. 아니 뭐 이런 좀 스포츠나 이런 걸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러면 제일 힘들었던 과목은 뭐예요? 수학입니다. 수학. 한국 수학이 그렇지. 너무 어려워요. 그거는 다 힘들어요. 네. 나도 힘들어. 근데 이경필 씨 네. 사실 이렇게 야구를 가르쳐주는 친한 뭐 조카 삼촌 관계는 뭐 있을 수 있지만 네. 막상 집에 와서 같이 살게 됐는데 뭐 어렵거나 불편한 건 없으셨어요? 사실 저보다는 와이프가 적극적으로 같이 살면서 이렇게 좀 공부를 이렇게 케어해주면서 했으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부인께서 먼저 제안하셨군요. 예. 근데 저는 아니 여자도 아니고 남자인데 힘들지 않겠냐라고 했더니 오히려 와이프가 그렇게 하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와이프의 의견 제가 따라줬죠. 네. 그때까지는 두 분만 살고 계셨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셨구나. 그럼 더더욱이 누군가를 집에 들인다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쉽지 않죠. 네. 그때 제가 또 너무 모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아이를 낳아본 적도 없고 그냥 같이 살면서 진짜 수저 하나 더 놓고 학교 보내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었는데 또 기준이가 되게 착해요. 착하고 엄마 아빠한테 표현도 많이 하고 말도 잘 듣고 해서 크게 힘든 거는 진짜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는 크게 힘들지 않았다면은 기준군 입장에선 또 다를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어쨌든 삼촌 이모일 땐 편하지만 막상 집에서 살자 하니까는 걱정되고 그러진 않으셨어요? 저 이제 처음에는 걱정하고 무서웠어요. 그럴 수 있어. 왜 무섭기까지 했어요? 네. 왜 특별한 이유가 이제 있어요? 안 그래도 간에서는 부모님한테 맞는 문화가 남아 있기도 하고 그 아버지도 옛날에 야구 선수셨잖아요. 네. 맞으면 아, 아플 아빠 것 등치가 가나에선 아직도 체벌로 훈육하는 문화가 있는 네, 맞습니다. 거군요. 뭐 우리가 예전에 그랬듯이. 네, 맞습니다. 아 혹시 아버지가 회초리라도 드실까봐. 그래. 걱정했습니다. 어린 네. 마음에 그럴 수 있어. 어린 마음에. 오. 근데 실제로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아 전혀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아버지가 운동하셨기 때문에 좀 부지런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야 되고 뭐 이런 습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괜찮았어요? 네 그런 거 저도 스스로 운동 좋아해가지고 그런 거는 괜찮았습니다. 아주 부지런한 아들이구나. 아유 요렇게. 필체도 좋네요. 어머, 글씨 진짜 잘 쓴다. 감사합니다. 문장 마지막이다. 감사합니다. 아니 기준 씨 감사합니다요. 어떻게 손편지를 쓸 생각을 했어요? 저 이제 살다 보니 저 그런 편지 같은 거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엄마에게는 편지를 네, 보내서 수고- 마음을 표현해야 되겠다고 네, 네, 생각했어요. 네네네. 어. 표현을 이제 말로 잘 못하니까 편지로 쓰고 싶었습니다. 가만. 근데 그 편지는 엄마만 받는 거예요? 아빠는 못 받아봤어요? 예, 저는 못 받아봤습니다. 저한테 항상 하시니까 아빠 남자 저한테 맨날 이제 이렇게 하는 스타일. 아, 너 근데 궁금한 게 어쨌든 처음 호칭은 이모 삼촌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언제 이렇게 갑자기 엄마 아빠라고 하는 것도 참 쉽진 않았을 쉽지 텐데. 않았을 것 같아요. 이제 살다 보니까요. 이제 아빠라는 게 좀 어려웠는데 이제 제가 살면서 아버지를 뵌 적 없는 상태여서 아, 친아버님을 본 적이 네네네. 없었군요. 예. 어머님은 자유롭게 됐는데 아빠가 좀 힘들었습니다. 네. 혹시나 위기는 없었는지 봤더니 이런 위기가 있었더라고요. 양부모를 뒤로 한 채 우리 엄마 아빠를 뒤로 한 채 가출을 하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어느 분이 어떻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나?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네, 아, 네. 기준군이 예. 제가 군학교 다닐 때 간에 계신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아, 네. 네, 그런데 간의 전통문화 장례식에 돈을 엄청 드는단 말이에요. 비용이 많이 들어요.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친어머니가 혼자서 그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같이 친어머니가 그걸 돈을 감당하죠. 벌어서 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자퇴서를 내고 엄마의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서 일하러 갔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거를 그러면 지금 양 엄마 아빠한테는 말 안 하고 그냥 혼자 판단하고 혼자 간 거예요? 했어요. 아, 얘기하고? 했는데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절대 안 된다. 다른 건 몰라도 고등학교까지만 공부를 해야 된다. 설득을 했는데 내려가야 된대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한 2주만 더 같이 있자. 그럼 만약에 너가 나중에 컸을 때 이거를 꼭 배우지 못한 거에 대한 후회가 생길 수 있으니 너가 하고 싶은 거 한 가지만 하고 가자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기준이가 복싱을 배워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2주 딱 복싱 배우고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그 외할아버지 장례식 비용을 부담하는 친어머니의 경제적 부담이 마음에 걸려서 친어머니 옆에서 어떻게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싶었던 마음이었군요. 네, 이제 경상도 고성에 갔더니 이미 기준이가 공장에 취직을 해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죠. 저희가 처음에 기준이 우리랑 같이 살 때 우리한테 한국에 엄마 아빠가 돼달라고 하지 거의, 않았냐. 네. 근데 지금 물론 사정은 알지만 이렇게 공부를 안 해버리고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어머니께 하신 말이 2년만 우리 기준이를 보내달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반대로 2년만 우리 기준이를 고등학교 졸업만 시켜줘라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했었고 저희는 다시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면서 한 2달 정도 시간을 거기서 보내게 됐죠. 그 기준 씨는 고생하는 엄마가 마음에 쓰였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니 네. 근데 네. 장례식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기에 그렇게 장례식 비용이 그때 이제 그 기준이 친어머니가 또 장녀였고 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한국 돈으로요? 네. 아, 그날에서 그 정도면 엄청난 큰 금액인데요. 한국 돈으로 그 정도 가나에서 진짜 어마어마한 가나인들의 연소득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나라 문화가 워낙 장례식이 예, 뭐 우리나라 요즘에 이제 뭐 워낙에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뭐 관 메고 하고 뭐 들어보니까 뭐 DJ도 부르고 이렇게 고인을 첫날은 기리기도 하고 그 다음 날은 또 축제처럼 즐기기도 하다 보니까 이게 3일을 넘어서 일주일 가는 경우도 있고 막 15일 가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금액이 이제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이 결국 우여곡절 끝에 이제 기준 씨는 공부를 하러 돌아왔지만 어머니께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하셨어요. 어떻게? 친어머니 가나 엄마는 네네, 잘 알겠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다행입니다. 아유. 늘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마음도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자주 뵙고 인사도 드리고 그러시죠. 네, 자주 뵙니다. 통화도 네. 자주. 통화 자주 드리고. 하고. 네. 네, 엄마는 엄마고 또 양아버지 양어머니는 또 양아버지 양어머니니까요. 그래요. 네. 좋겠다. 엄마 언니 동생처럼 잘 네, 지내고. 맞습니다. 네. 어, 어머님이랑 되게 친해요. 엄마랑 더 친해요. 네. 엄마끼리. 제가 친어머니 집으로 간다고 하시면 그냥 오지 말라고 여기 있으라고 하셔요. 아니 근데 진짜 그 두 분은 아들을 나눠 가진 사이네. 네. 아이고. 네, 자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맞아요. 네. 이 세 번째 이야기가 바로 우리 새롭게 찾은 우리 기준군의 꿈입니다. 그 아까 말한 기준군의 꿈을 기준 씨의 입으로 이야기해 준다면 제가 복싱 선수 되는 게 제 꿈입니다. 아까 2주만 뭐 배워보고 싶은 거 배워봐라 했을 때 네. 그때 복싱을 해보고 싶었어요? 네,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하고 싶은 꿈을 찾아가지고 아빠한테 얘기해서 잠깐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복싱을 전공하기 위해서 체육대학에 진학을 한 거군요. 네, 지금 현재 이제 우석대학교 체육과 이제 복싱부에 이제 다니고 있고요. 네. 사실 저는 이 기중에 고등학교 다닐 때 특성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미용 쪽에 들어가서 저는 전 세계 어디 가도 미용이면 가능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쪽엔 또 취미가 없더라고요. 네, 네. 네. 이게 원래도 이제 처음에 아빠 만났을 때도 야구 배워보고 싶다 네, 하고 그렇죠. 복싱을 배워보고 싶다고 네. 이게 뭔가 운동하는 거에 이게 마음이 있었네요. 그래도 권투를 하는 아들을 보는 엄마 마음은 또 조금 이렇게 뭔가 맞아야 그래. 되고 때려야 되고 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어머니께서도 괜찮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시합을 처음에 한 2번, 그치? 그렇게 가보고 그 이후로는 이제 뭐 가고 싶어도 못 갈 때도 있고 한데 지금도 늘 하는 말이 하나의 과정이었으면 좋겠다. 나중에 너가 하고자 하는 꿈을 위해서 하나하나 다 많은 걸 배워두면 좋으니까라는 마음이고 기준이 가나 엄마도 저랑 또 마음이 같으세요. 네. 다행이네요. 네. 아니 나는 그 기준이가 그 복싱을 이제 시작했는데 난 실력이 사실 그래. 왠지 모르게 잘할 것 같은데 이렇게 뭐 섀도우 같은 거 이런 거 이거 좀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멋진데? 잠깐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네. 한번 이렇게 서서 보여주시면 일어났어. 약간 민망해하긴 하는데 알아 또 국가대표 또 떨어지면 괜찮아. 저 제대로 이거 한번 팔, 팔. 팔 뭐. 오! 빨리 가볍게 하는데. 오, 이야, 빠르다. 어때요, 아버님? 대회도 나가고 그러나요? 사실 기준이가 이제 2주 배우는 기간에 그 청라복식센터 관장님께서 기준이 펀치력이 대단합니다. 아버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냥 이렇게 학원비 벌려고 하지 마시고 제대로 얘기해달라고 했더니 정말이라고 해서 이제 대회를 나갔는데 정말 뭐 계속 나갈 때마다 1등을 하고 심지어는 상대편이 또 기권하기도 하고 무섭다고 진짜 네, 그 정도 상 받았네 진짜. 네. 했네요, 전국 대회에서. 야, 그럼 복싱 이거 눈빛 봐. 와 이거 무슨 배우 같아. 틀려 지금하고 틀려. 진짜 완전 로키 이거 달라요. 영화 나와도 되겠어요. 그러면 기준 씨의 더 큰 꿈, 더 큰 소망은 뭐예요? 저는 현재는 복싱을 하고 있지만 이제 나중에는 모델 일도 하면서
방송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다양한 꿈이 있구나. 그래 지금 젊으니까 하고 싶은 거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겠어. 많아. 대학 기준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저희가 지금 입양 소속을 밟고 있어요. 있는데 저희도 이 과정을 통해서 안 사실인데 2번이나 이제 지금 기각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자녀를 입양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사실 지금 또 친어머니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더. 지금의 이 상태로 후견인으로서 이 가족 형태로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이유는 아무래도 복싱 선수로 성공하려면 국제대회도 나가야 되고 이제 한국인 자격을 얻기 위한 뭐 그런 문제도 반영이 된 거죠, 아버님. 네,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지금 성적이 충분히 좋을 수 있는 상황에도 한국인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국내 대회를 나갈 수 없는 게 기준이 현실이다 보니까 뭐 기준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교수님도 어떻게 됐나요 하면서 변호사님하고 계속 지금 교류 중에 있는데 가나에서 서류가 와야 되고 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성인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지금 학업 때문에 한국에 있지만 학업을 마친 후에는 만약에 기준이가 입양을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이제 건가요? 외국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 그럼 가나? 본국으로 가든가 아니면 그냥 외국으로 국내에선 체류가 이제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현재 그러면 기준 씨 어머니도 지금 같은 마음이시겠네요. 네, 네. 친엄마도 친어머니는 더 하시겠죠. 네. 아유, 마음에 애타시겠어요. 네, 네. 어머님도 이제 소망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바라는 점 예. 있으시면 저는 처음에도 그랬지만 기준이가 꿈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아들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뭔가를 딱 목표를 잡으면은 무섭게 그것만 바라보고 해요. 그래서 환경에 구애받지 말고 그 꿈을 향해서 계속 이렇게 너가 좀 해서 뭔가를 이루는 성취감을 좀 맛봤으면 좋겠어요. 바라는. 아버님도 기준 씨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네, 기준이를 처음에부터 이제 쭉 생각해왔던 거는 그냥 아프리카인이 한국에 와서 가는 길보다는 또 다른 길이 있는데 그 길로 좀 넓은 세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대로 지금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준 씨도 끝으로 네. 소망, 계획, 바람, 네. 다짐. 네. 저는 이제 엄마 아빠한테 너무나 감사하고요. 진짜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만약 한국에 와서 엄마 아빠를 만나지 못했으면 지금의 제 모습을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도 어려운 시절에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입양되어서 살았던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또 그 외국인들의 손길로 또 당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듯이 기준 씨도 또 우리 두 분의 사랑으로 당당한 더 멋진 미래를 살아가기를 맞아요. 저희가 큰 박수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